안녕하세요. 써니 한국어 라디오 써니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평일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은데 꼭 이 주말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1년 1년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이 진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무탈하게 잘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코너 시작해 볼게요. 한국의 문화를 알아보자! 오늘 소개해 드릴 한국 문화는요, 바로 결혼식이에요. 한국의 결혼식 문화에 관해서 오늘 얘기 드릴 건데요.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인데 예전에는 20대 중후반이었다면 지금은 30대 초반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결혼하는 시기가 꽤 차이가 있어요. 서울 쪽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결혼 시기가 더 늦어지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일찍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어요. 특히나 서울은 집값이 정말 비싸잖아요. 지방과 비교하면 정말 몇십 배의 차이가 나는 정도예요. 결혼을 해서 지내야 할 집이 필요한데 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그럼 결혼식에 대해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결혼식은 1부, 2부 나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1부만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2부는 선택이고 1부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1부 흐름에 대해 알려드리면 보통 양쪽 어머님이 먼저 입장을 하여 화촉점화를 하는데 화촉점화는 무엇이냐? 촛불에 불을 켜는 거예요.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해요. 다음으로 신부와 아버지가 함께 손을 잡고 입장을 한 후 약 3분의 2 지점에서 신랑이 나와 신부의 아버지와 포옹을 한 후 신부의 손을 잡고 갑니다. 이건 사실 꼭 그런 건 아니고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을 하거나 각자의 사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와주신 하객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혼인서약을 합니다. 이후에는 축가나 축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축가는 축하의 뜻을 담은 노래를 의미하고 축사는 축하의 뜻을 나타내는 글이나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쪽 부모님께 인사를 하는 시간도 가져요. 중간중간 이벤트는 사람마다 다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며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러한 모든 이벤트들이 끝나면 마지막 행진을 하고 식이 마무리되면 사진 촬영을 합니다. 보통 이런 순서대로 흘러가게 되는데 식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사진 촬영은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결혼식은 1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결혼식에 와주시는 하객분들을 위한 밥은 어떻게 제공될까요? 이것도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요. 어떤 호텔에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중에 코스 요리로 대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결혼식을 다 본 후에 호텔 내에 있는 다른 공간에서 뷔페 요리를 제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결혼식을 10번 정도 갔다고 한다면 8번은 뷔페 요리, 2번은 코스 요리를 먹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에 초대하기 위해 주는 청첩장은 요즘에는 모바일로도 많이 전달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종이 청첩장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 예의다 라는 분위기가 많이 남아 있어요. 서로 간의 사정으로 인해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모바일 청첩장으로 주기도 해요. 친한 정도에 따라서도 누군가에게는 식사를 대접하며 종이 청첩장을 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모바일 청첩장으로만 초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꼭 초대한 사람만 올 수 있고 초대한 사람들에게 정말 참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다고 해요. 그래서 올 수 있다고 확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앉을 자리를 정해두고 이름표를 올려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초대하는 규모도 비교적 큰 편이고 지정석 제도가 아니라서 선착순 느낌으로 빨리 간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서서 구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식 자체가 30분 정도 진행하고 사진 촬영까지 하면 약 1시간 정도라고 했으니 서서 구경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거나 그렇진 않아요. 코스 요리 같은 경우라면 본인이 초대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대략 알고 있을 거고 그보다 여유롭게 준비를 해두기 때문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없긴 없어요. 유명인들의 결혼식을 보면 일본 같은 느낌으로 초대한 사람들의 이름표를 지정석에 두고 앉을 수 있도록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요. 일반적인 경우는 다르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축의금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 정도에는 기본이 3만 원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5만 원이 기본이 됐어요. 아무래도 코스 요리나 뷔페 요리 가격이 더 오르다 보니 최소 5만 원은 기본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분위기예요. 5만 원은 직장 동료라든지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다. 적당히 알고 지내는 사이다라고 한다면 5만 원을 내고요. 조금 친하다 정도라면 10만 원, 정말 친하다, 제일 친하다 그 정도라면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30만 원인 경우도 있고 1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일본은 제가 알고 있기로 기본이 3만 엔, 한국 돈으로 약 3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걸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친해도 안 친해도 기본 30만 원이라니.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결혼식 관련해서 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DJ 써니의 에피소드. 에피소드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아주 사소한 일인데요. 예전에 일을 하면서 친해진 친구가 있어요. 일을 서로 그만두고도 꾸준히 보던 친구였거든요. 게다가 모임이 있어서 매달 소소하게 10,000원씩 다 같이 모으면서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같이 만나서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그 친구만 돈을 안 내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 같이 만나자 약속을 정하는데 카톡에 답이 없고 결국에 나머지 친구들이랑만 보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돈 관리를 하던 언니가 결국에는 그 친구를 나가게 했어요. 2년 정도 연락이 끊겼고 돈도 안 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오더니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탈퇴시키냐? 라는 식으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걸 모르던 상황이었어서
그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고 어차피 2년 동안 연락도 안 되고 돈도 안 내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생각해서 탈퇴시켰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는 기분이 나쁘다. 다시 앞으로 돈을 내겠으니 초대를 해달라. 라고 말해서 초대를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한 달만 다시 돈을 내고 그 이후로 또 안 내더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한 달, 2달 전쯤에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보고 싶대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 알게 된 게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것 같다. 아직 나를 정한 게 아니지만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이 뭐냐면 오랜만에 연락 온 게 결혼 때문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2년을 잠수 타고 연락 안 하더니 갑자기 연락 와서는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속이 보인다고나 할까요? 물론 아직 결혼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결혼 날짜 정해진 후에 연락하면 본인도 스스로가 너무 속 보이는 행동을 했다 싶으니 미리미리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인맥 관리를 하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청 기분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연락을 오래 안 해오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 왔을 때 반가운 마음이 크지만 이렇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연락이 온 경우라면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코너 넘어갈까요? 세 번째 코너, 오늘의 표현 이것만 외워보자. 첫 번째 표현은 무탈하다. 무탈하다는 표현은 병이나 사고가 없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문으로는 무탈하게 지내다, 아이가 무탈하게 잘 크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쓸 수 있어요.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있다 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겠죠? 두 번째 표현은 대접하다. 대접하다라는 뜻은 음식을 차려 접대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문으로는 손님에게 과일을 대접하다, 술과 고기를 대접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표현은 찜찜하다. 찜찜하다라는 표현은 마음에 좋지 않은 꺼림칙한 느낌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기분이 뭔가 찜찜하다 라든지 마음이 찜찜하다 라고 써요. 마음에 무언가 좋지 않은 것이 남아있을 때 자주 쓸 수 있어요. 그럼 반복해서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무탈하다, 무탈하다, 무탈하다. 두 번째, 대접하다, 대접하다, 대접하다. 세 번째, 찜찜하다, 찜찜하다, 찜찜하다. 마지막 네 번째 코너 퀴즈를 하기 전에 지난 라디오 방송 퀴즈 정답을 공개할게요. 한국에서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하는 잔치, 파티를 뭐라고 할까요? 아이가 첫 생일이 되었을 때 여는 파티의 이름은 바로 돌잔치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서 1년이 됐을 때, 즉 첫 생일이 되었을 때를 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몇 살이에요? 했을 때 이제 막 돌 지났어요 라고 하면 이제 막 첫 번째 생일이 지났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 돌이 되었을 때 하는 파티를 바로 돌잔치라고 하는 거죠.
잔치라는 의미 자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것을 뜻하거든요. 즉, 파티와 비슷하죠? 자, 그럼 마지막 퀴즈 질문 들어갑니다. 한국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만화 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대표적으로 2개가 있으니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라디오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써니 한국어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